DJ.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사랑과 그리고 음악과 부동산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부디가 꿈과 사랑과 음악과 희망과 뭐 다 주면 전 뭘 드려야 되죠? 옆에서 그걸 드리는, 좀 도움을 드리는 저는 홍선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부동산 DJ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롭게 좀 선을 보인 지 10회가 됐어요, 오늘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금세 시작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름이 좀 다가오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오늘도 부디의 추천곡으로 오늘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설원이 생각나는, 눈밭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요? 러브스토리라는 그 영화 주제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앤디 윌리엄스라는 아주 그 미국의 60년대 대표하는 그런 가수죠. 50년대, 60년대 대표하는 앤디 윌리엄스의 러브스토리의 주제가 Where Do I Begin 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너무도 많은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그로우가 둘이 주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빤한 내용인데 사실은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외아들, 그리고 돈 없는 가난한 여학생의 사랑, 다룬 불치병? 예, 그래서 그 백혈병으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죽죠. 어떻게 보면 심파라고 해야 되나? 이 요소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이거 뻔한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릴 때 봤거든요, 이 영화를. 네. 근데 어릴 때는 정말 가슴이 막 아프고 너무 슬펐어요, 사실.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게 특히 여기 이 영화의 그 프란시스 레이의 아름다운 선율이, 그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싹 흐르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릭 시걸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한 곡인데요. 이 앤디 윌리엄스는 특히 또 유명한 게 이 유명한 영화들의 이제 주제가들을 많이 불렀어요. OST.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거기에 이제 문 리버라는 곡도 불러서 히트를 했었고요. 너무 좋아요. 문 리버라는 노래,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영화 대부, 갓파더, 거기 주제가 Speak Softly Love, 이런 곡으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못 짚어드렸네. 전 너무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분이. 오늘 한번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DJ, 진짜 DJ 컨셉으로. 그리고 여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자외선 차단에 또 선글라스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이게 러브스토리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 눈밭에 쓰러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스노우 플로링. 그 노래는 아닌 거죠? 그 음악은 아닌 그 거죠? 음악은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삽입곡이고, 연주곡이고. 어떤 건지 한번 그러면 실제로 한 소절 또 불러주실까요? 네, 제가 가사를 잠깐 볼게요. 네. 이 노래는 사실 불러보지를 잘 않아가지고. 앤디 윌리엄스의 명곡입니다.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your love can be? The sweet love story that is older than the sea. The simple truth about the love shivering to me. Where do I start?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 얘기를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완전 알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명대사도 있지 않아요? 예, 여기 영화에? 예, 그 제니가 네. 여성이죠. 올리버에게 이제 건넨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명대사로 알려져 있죠. 뭐죠?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야. 그 이제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예, 이런 곡인데요.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고 했던 아주 족적을 영화 음악에 족적을 남겼던 그런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는 거야. 뭔가 약간 좀 요즘 말로 하면 오그라들고 하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러브 스토리에는 진짜 감동적인 대사긴 하죠. 요즘까지도 많이 인용이 되는 그렇습니다. 또 러브 스토리의 유명한 OST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오늘 부디가 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부디가 이렇게 촉촉하게 또 감성으로 적셔주셨다면 저희는
저는 또 시원함을 선물해 드려야 되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커피 쿠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무슨 퀴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중장년층의 구독자님들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네, 걱정 아닌 걱정을 네. 저희가 했었는데 완전히 기호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무진한테 제가 들으니까 5, 60대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연락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커피 쿠폰 쏘고 있는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하신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본다는데 또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그럼요. 커피 그렇죠. 때문에 전화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그게 하나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일석이조고 중심은 부동산 고민 해결.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시원한 커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정답률 100%를 위한 문제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은근 기대되더라고요. 네, 퀴즈맨!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퀴즈맨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부디는 재개발 투자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대지 지분이나 평당가보다 이것이 잘 나오는 물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권리가액, 자, 2번 권리나액, 자, 그리고 3번, 자, GD 버전입니다. 권리수액. 자, 그리고 4번, 걸리면 다 뒤졌어야. 자, 부드님, 힌트 주세요. 이거 힌트를 어떻게 줘, 이렇게. 예. 근데 뭐 권리수익이란 말도 있어요? 권리수익? 이렇게 놓는 수액. 수액도 있지만, 요즘에 스웩 이래가지고, 스웩. 약간 힙한 느낌으로 스웩, 뭐 이런 것도, 이런 의도로 또 내신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죠. 어쨌든, 퀴즈맨. 4번이 더 어이없어. 걸리면 다 뒤졌어야. 이걸 그냥 웃으라고 내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2개로 좁혀지네요. 권리, 맞습니다. 가액 아니면 권리, 나액. 가나다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3번이 권리 다액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권리 수액. 스웩이었고, 뭐 3, 4번은 일단 제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번, 2번. 가액이냐, 나액이냐. 여러분, 말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을 뭘로 보고, 저희가,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재미있게 맞춰주시고, 커피 받아가시라고 정답률 100%에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전화는 02-556-6961, 556-6961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휴대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요 번호로 보내주시고, 이메일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정답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보시면요. 네이버 폼,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양식을 저희가 또 걸어두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 상담을 받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여 활발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어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핫 이슈 베스트 5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기사, 댓글,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저희가 5개 이슈, 베스트 이슈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5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숨통 트이다 라는 소식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 예고인데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에 취득세도 이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여러모로 좀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부디? 예, 본래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네.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간에 이게 일시적인 2주택자들은 내가 만약에 취득세 중과를 안 받기 위해서는 집을 샀다가 1년 새 집을 사들인 날부터 1년 이내에 옛집을 먼저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네, 그래야지 이제 중과가 네. 취득세 안 되는데 네. 지금 2주택이면 취득세가 8%고 3주택이면 12%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2주택자들에 대한 1년 안에 이제 팔아야지만 되는 걸 갖다 2년으로 네. 1년을 더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2년 안에 팔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배제가 돼서 옛날대로 1에서 이제 3%. 요 범위에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이 가구뿐이 아니라 이 다주택자든 모든 쪽으로 이게 넓혀야 된다. 범위를 넓혀서 거래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숨통이 트이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숨통이 트이고 뭔가 완화가 되고 이런 면으로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중위소득 가구 월급만으로 집 사려면 18.4년이라는 소식인데 이건 좀 힘차게 소개를 해드리자니 너무 우울한 소식이긴 한데요.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년 하고도 한 몇 개월 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우울한 건 전세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9.8년이 걸린다는 소식까지도 10년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죠. 믿을 만한 통계 맞아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실 좋겠는데. 이건 믿을 만한 통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한 11년 정도 네. 안팎이었다면 지금 이게 뭐 18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그만큼 20년 주택 가격 가까이. 그렇죠. 와. 주택 가격이 그만큼 지금 많이 올랐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 예전에는 집을 산다는 거,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전세로 살다가 내 집 장만하는 그런 꿈, 정말 소박한 꿈이죠. 맞아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꿈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PIR. 소득 대비해서 집값. 주택 가격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IR이 10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비싼 집도 아니고 중간 가격대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가격이라니까 지금 중간 가격 서울에 얼마나 들까요? 한 10억? 10억 정도? 10억? 좀 넘어갈 것 넘어갈 같기도 거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는 것도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니, 그러니까 한번 정부에서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을 잘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사는 걸 깨끗이 포기하거나 이게 좀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포기하거나 아니면 월급 말고 다른 어떤 뭔가 방법을 찾거나 뭔가 그런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네, 집을 안 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부터 이제 집을 꼭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드렸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테크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뭔가 집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여지잖아요. 평생 모아야 되는데 네. 안 쓰고 모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어쨌든 내 쌈짓돈을 불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재테크 전략이라고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 그리고 하나의 흐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그런 정말 결단력과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간곡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진정성을 다해서 결단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 통합 기획
신통기획을 통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천호 3-2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인해서 이 일대가 기존의 307세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420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조합원분들은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아, 정말 이거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여기가 뭐 예전부터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게 절차가 항상 복잡하거든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까지 보통 5년 정도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데 1년 만에 지정이 됐다는 거죠.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른 스피드로 진행한다. 특히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7층짜리였어요. 그래서 7층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규제가 이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규제 완화를 뭐 층수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이러는 바람에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아주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말씀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모았었고 뭐 신통기획, 신통방통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 진짜 이번 사례는 좀 신통방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 절차대로라면 한 4, 5년은 걸렸는데 이게 아주 빨라졌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도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사례라는 거죠. 네. 항상 우리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분들이 이 신속통합기획에 찬성을 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속도 같아요. 그렇죠. 스피드.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업상의 가장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빨리 해준다니까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래서 앞으로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고 공급도 좀 원활하게 많이 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첫 사례가 나왔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계실 소식입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역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제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입주권 양도에 관해서 이게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관심이 또 쏠리는 거고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 지금 뭐 어쨌든 진행이 지금 뭐 굉장히 빨리 뭔가 하려고 모든 지역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은 어쨌든 상당히 저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뭐 번동도 35층짜리로 해서 네. 통과했잖아요. 근데 5개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구역을 전부 통합해서 1240세대 35층짜리. 그래서 야, 이게 모아타운 통합 이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것도 이게 모아타운은 최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저는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에서도 첫 소식이 나오고 첫 사례가 나오고 그렇죠. 무화도 뭐 처음 소식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계획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네. 재개발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 10년 했죠. 네. 모아타운은 지금 뭐 얘기하기로는 3, 4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 한 5년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혜택이 있죠. 모아타운의 단점은 사실은 이 높이 못 올린다는 거였거든요. 층고를.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번동 사례에서도 봤듯이 35층까지 간다면 일반 재개발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속도도 빠르고 일반 재개발과 똑같고 규제도 풀어주는 모아타운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번동 말씀해 주셨는데 면목동도 지금 6개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층수의 어떤 제한이 좀 완화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그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네.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 본래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갖다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모아타운, 저기도 모아타운, 뭐 여기도 재개발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뭐 진행이 엄청 아마 서울이 상당히 많이 좀 시간이 가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한동안은 여기저기서 뭐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 기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공급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좋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 한정훈의 부동산 DJ 처음부터 함께 하셨거나 부동산 이슈 꾸준히 체크하셨던 분들 모아주택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 방송 오늘을 통해서 좀 모아주택이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정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방송에서 모아주택 아주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보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검색창에요. 모아주택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8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본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입주권 양도를 그렇죠. 못하게 하는 네. 양도 금지 시점이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에요. 조합 설립이고 지금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거래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모아타운을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계속 투기 수요가 들어간다. 이게 투기 수요, 투자 수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8월 4일부터는 아니 그때까지 조합 설립이 안 난 것들은 거래를 이제 8월 4일부터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894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월 4일. 그러니까 8월 3일까지 조합 설립을 다 끝내는 것들은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조건 빨리 8월 3일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우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제약이 없을 때 그래서 조금 입지가 좋고 괜찮은 데들은 지금 막 스피드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때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것까지거든. 신청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 그러니까 아마 속도를 지금 무지하게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번 기회에 그 모아타운 쪽으로 뭔가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 설립 신청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8월 3일. 관건으로 8월 3일이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6월, 7월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꼼꼼하게 서두르지만 또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모아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1위 이슈입니다.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다.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완화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세입자부터 들이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게 완화되면 곧장 이제는 세입자를 들여도 된다. 그렇죠. 이거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실제로 주인이 2년 거주를 안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했다가 결국은 다시 그냥 없던 일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네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물량이 부족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과한 제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은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주인이 실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구분은 있어요. 뭐 3년, 2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먼저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못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화시켜 주면은
완화시키면 이제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고 네. 세를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대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전세가 이제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갱신을 앞두고. 당장 공급할 물량은 그렇죠. 없고 신축으로. 그러니까 일단 있는 물건에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올 여름이잖아요. 한 8월 이후.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앞두고 이제 이렇게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당장 규제를 갖다 한꺼번에 높은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방향은 서서히 조금씩 그렇죠.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규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장은 자율성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시장이 뭐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거지만 규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시장 자율에 들어가게끔 정부는 최대한의 간섭을 물론 간섭할 땐 간섭해야 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가야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 한꺼번에 완화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조금씩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슈,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핫 이슈 베스트 5 뽑아서 1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순위를 떠나서 그럼 부디 재테크를 위해서 이것만큼 좀 명심해야 된다,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네. 우리 고객들이나 투자 고객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흐름을 일단 봐라. 흐름. 지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흐름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지금 뜰 것 같은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이 맞고, 하지만 재건축은 일단은 조금 좀 보류 상태고, 네. 재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도, 이제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앞으로 거기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모아주택의 매력, 모아주택의 매력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요. 크다고 봐서, 저는 1위로 만약에 꼽는다면 이 모아주택이 지금 앞으로 금세 뜰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린 빨리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가장 먼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돈 되는, 돈이 된다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오늘 5개 이슈 중에서 1등은 모아주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기한을 사실 아까 8월 3일 말씀해 주셔서 이게 그냥 무한정 기한이 있는 일이면 사실 마음이 이렇진 않을 텐데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네.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거고요. 재테크에서도. 그걸 또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여태까지 봐도 한 2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하려다가 할까 말까 하다 못했던 분들 지금 뭔가를 또 해보려고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 역시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정말 무수하게 제가 부동산 네. 오랫동안 하면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되고 꼼꼼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좋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요, 투자자분들,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세입자분들 정말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간이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로도 함께 자세하게 또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디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시간이죠.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이번 순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부디의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네.
자, 여러분, 기운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뭔가 전문가의 의견,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몇십 년 함께하고 있는, 특히 성공을 많이 해본 우리 부디는 지금 내 고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별다방 커피도 바로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또 커피 한 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디폰 보이시나요? 네, 부디폰이 여기 이렇게 뿅 나옵니다. 네, 부디폰. 안녕하세요, 부디폰입니다. 안녕, 부디폰. 네, 부디폰으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종종 또 시청도 해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도움되는 얘기 많이 나오나요? 저희 시청자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저희 채널 어때요, 시청자님? 아, 많이 도움되죠?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더 열심히 네. 해주세요, 부디. 그쵸, 네. 네. 부디하고도 인사해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도 그럼 도와드릴 텐데,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빌라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는 파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놔두면 괜찮을라는가. 오, 빌라 2채를 갖고 계세요. 네. 빌라 2채 중에 뭐 한 채는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뭐 아니요. 전세를 주세요? 어떻게? 네. 아, 저기 전세 나놨거든요. 아, 2채 다 네. 전세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거 그냥 갖고 갈까? 한 채 정도 뭐 매도할까?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신 것 같은데, 어디예요? 주소 혹시 불러주시겠어요? 하나는 송파구 문정동 네. 70의 5번지고요. 네. 하나는 종로구, 네. 중구, 중구. 신당동, 네. 405에 다시 6번지요. 자세하게 주소도 불러주셨고, 문정동에 한 채, 신당동에 한 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러세요. 그럼 혹시 이 중에서 만약에 매도한다면 나는 여기 걸 좀 매도 생각이 사실은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모르니까 전문가님이, 어떤 걸 매도하는 게 더 좋다 하면 그거 따라야 되겠죠. 아, 정말요. 소장님의 의견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요. 근데 지금 혹시 거주는 어디서 네. 하세요? 아, 거주는 그냥 미아동에서 살고 있어요. 미아동에서 사시고요. 네. 지금 이거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신 거죠? 문정동 거. 예, 2군데 다요. 문정동은 이거는 뭘 보고 이쪽에 빌라를 재개발 보고 투자하신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뭐 앞으로 있으면 오른다 그래서 그때 샀거든요. 얼마 됐습니까? 구입하신 지? 딱 4년 됐어요. 아, 문정동 거 4년 됐어요? 네. 가격은요? 가격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 가격. 금액은 좀 올랐나요? 아, 그게 금액이 2억 8천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처음에 살 때보다. 아니, 산 걸 그래 주고 샀다고요. 아, 근데, 2억 8천에 매수하셨다고. 근데 매수했는데 지금 금액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아직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몰라요. 그쪽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고 투자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일을 지방에서 해요. 지방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금요? 네, 집은 서울이라도 음. 직장이 지방이다 보니까 주로 그러시구나. 지방에 많이 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니까 항상 내가 투자한 물건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재산인데.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몰라요. 예. 자, 여기가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문정역하고 뭐 역세권이고요. 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 사실 이쪽은 뭐 이렇게 이쪽 라인이나 이쪽은 사실 재개발하고는 조금 재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이에요.
아, 문정동이요? 재개발하고는 별로 그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요. 예. 근데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정역도 가깝지만은 이 송파잖아요. 예. 예, 송파에 지금 그리고 여기 그 소리공원이라고 이쪽 사거리 쪽으로 이쪽에 이제 그 위례신산선도 들어오고 과천 위례선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랑도 지금 엄청 가깝잖아요. 또 역세권이 되고. 아, 그럼 거기는 거리가 머나요? 아니, 가까워요. 아, 예.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그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우리가 네.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맞지만, 그냥 단순하게 변하지가 않고 주변에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조금 더 이런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가격은 좀 끌어올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이 문정동이 건영 아파트도 지금 뭐 리모델링 추진하는 그런 아파트고요. 이 주변들이 다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들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게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예. 어려운 곳이라서 환경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좋지만 실제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예.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신당동 예. 있잖아요. 예. 신당동을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신당동을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예. 신당동이 지금 이 청구역하고 멀지 않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청구역하고 멀지 않고, 신당동은 이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을 끼고 있는 이 중구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입지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예. 예, 못하고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입지가. 아, 예. 예, 그런데 예전부터 예전에 나경원 씨가 중국 국회의원을 할 때 이 신당 약수 청구 이쪽 역세권 고밀도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진행을 하다가 또 이 나경원 씨가 국회의원 관두고 그리고 서울시장도 나가고 또 국회의원이 딴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무산이 되고 신당동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 이 중구라는 곳은 명동이나 충무로나 이렇게 이제 상업지역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 신당동이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당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신당역 쪽에 신당역 이쪽 라인으로 신당 19역이라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한참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데도 뭐 투자금이 투자하려면은, 뭐 한 7, 8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여기는 이제 이번에 신석통합기획 넣었다가 신당 19역은 떨어졌지만 다시 넣으면 이건 뭐 되는 건 기정사실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청구역 있는데, 여기 청구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당 8구역이라 그래서 이쪽도 지금 재개발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 남산타운 건너편, 이쪽 라인도 지금 신당 9구역이라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당역, 이쪽 신당역 바로 우측 라인으로 이쪽이 전부 다 진행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쪽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은 이쪽은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곳이에요. 재개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뭔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쪽이. 예,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호재는 지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아무리 안 되는 지역도 시간이 오래되고 낡아지면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신당동에서 진행되는 데들이 막 여러 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신당동이 한마디로 황골 탈퇴를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어떤 개발의 중심축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중심축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투자한 곳이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예, 예.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저는 이쪽 가지고 계신 라인은 뭐 특별하게 지금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정동 있잖아요. 예, 예. 문정동은 어쨌든 그쪽에 지하철도 또 들어오고 예. 위례신사선이냐 과천 위례선이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역세권이고 주변이 바뀌면서 거기는 조금 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문정동이요? 예, 이쪽은 지금 가지고 계신 데는 그렇게 지금 크게 움직임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그 개발 가능한 지역은 특히 신당역 쪽에 제가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요. 이런 데들은 투자금이 아마 한 1억 7, 8천 정도 들어가면은 이쪽은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 지역으로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신당동 쪽에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내 금액이 좀 더 작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뭐 2억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아파트가 막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모아타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5년이면은 다 지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앞으로 정말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거는 이쪽은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가고 차라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갈아타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이쪽으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갈아타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신당동 거는 산지기 딱 2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익이 얼마나 이익이 좀 남았습니까? 모르겠어. 거기도 가격을 모르니까 그거는. 아니 근데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을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좀 입장이 잘 못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요. 꼭 연락을 다시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좀 뭔가 내놓든지 뭔가 하든지 제가 한번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해볼게요. 아, 예. 그럼 끝나고 어디로 전화 드리면 되나요?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조금 고민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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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근데 너무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약간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나 깜짝 놀라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중간에. 그건 아닌데 아무리 이제 일이 바쁘시더라도 이거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관심을 정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이거 해드려요. 하여간 제가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좀 힘을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정동은 일단 보유고 굳이 꼽자면 신당동은 매도하고 개발이 좀 그 인근에 가능한 곳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빠르게 움직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이슈 통해서도 알아봤던 모아주택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내 재산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뭐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자. 라는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관심 가져야 돼요. 맞아요. 정말. 할 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뭐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커피 쿠폰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어떤 고민 갖고 또 전화 주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네, 계속해서 고민 타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 구독자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어떻게 좀 열심히 지금 새 단장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어떠세요?
예, 많은 도움 되고요. 네. 항상 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구독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그 용산구 삼촌동에 있는 이버일 삼성 32평을 지금 그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 향후 전망하고 또 매도 시점이 언제쯤일까 또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뭐 용산은 여러모로 좀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쵸? 네네. 네, 여기에 지금 아파트 한 채를 4년 동안 보유하고 갖고 계시는데 뭐 전망이 어떤지, 언제쯤 네.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디님하고도 통화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한정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들 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오랫동안 해서. 지금도 소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일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바로 밑에가 국제업무지구잖아요. 네. 예, 바로 그리고 네. 한강이라는 거대한 이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포역하고도 사실은 역세권에 속하는 아파트예요. 여기가.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용산이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전체적으로 뭐 민족공원도 개발이 되고 했을 때, 사실은 용산 자체의 어떤 그 아파트가 동부 이촌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작은 편이거든요. 예, 용산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는 바로 이쪽 라인들이 될 것이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 이쪽 라인이 이제 주거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 마포 삼성이라든지 도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니까 이쪽에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제가 그 2018년도에. 아주 잘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여기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한 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저도 마음이 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용산, 이쪽이, 지금 뭐 청와대 시대에서 지금 이제 용산 시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용산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 바로 또 여기 현대자동차 여기도 지금 그룹도 여기 뭐 48층에 뭐 복합 업무단지를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호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효창운동장 쪽에 또 뭐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지. 그래서 여기야말로 다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데고 이 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이게 세대수가 이쪽은 대부분 세대수가 전부 큰 아파트들이잖아요. 도화도 그렇고 도화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큰 아파트들이라서 여기는 이쪽은 정말 괜찮은 마음에 저는 아주 싹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세 주고 계시지만은 지금 가격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올라 있지만 여기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엄청나게 밝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신분당선도 지금 광계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왔잖아요. 근데 용산까지 또 연장이 될 거고, 그래서 너무 뭐 입지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뭐 단점이 별로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이 아파트 이쪽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재건축하기는 용적률이 좀 높거든요.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좀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든 뭐든 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재건축을 반드시 못하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니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진행하는 아파트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이 싹 바뀔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가치는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충분히 2018년도 그때도 뭐 가격이 그 전에 비하면 뭐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좋은 고맙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마음 놓고 네. 좀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잘 투자하신 분들 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아니 뭐 좋은 말 다 나왔어요. 호재 덩어리다. 마음에 싹 든다. 뭐 이런 표현이 네, 그랬어요, 막 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 온도차가 부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제가 감정을 잘, 이게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못 속여. 진짜 좋은 거 같은 거는 정말 진심으로. 그쵸? 그리고 요거는 진짜 빨리, 근데 이게 진짜 뭐, 안 좋은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정말 매도하고 이 시간에 이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면 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 그런 건 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과연 내 고민에 대해서는 부디가 어떤 온도로 얘기할지 여러분 그런 점도 좀 기대하시면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좋다. 그대로 보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 시청자님의 상담 결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로 길게 들려주신 사연을 좀 요약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이시고, 1년 전에 부디 추천으로 자양사동 빌라 매수해서 시세도 괜찮았대요. 많이 올랐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근데 그때 투자에 만족하셔서 1년 만에 다시 연락을 주셨다는데 이번에는 또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디도. 네.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이 분할하면서 4억 원 정도 자금이 생겼는데 이걸 두고 남편과 제가 마찰을 빚고 있어요. 남편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있으니까 그냥 은행에 모셔두자고 하고 저는 이 돈을 어떻게든 투자에 활용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부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남편은 매사에 조심스러워서 돌다리도 두드려만 보고 건너질 않는 성격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들쳐업고 강을 건너고야 마는 성격이죠. 요즘 재개발 시장이 들썩이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은데 남편은 저에게 자꾸 신중하라고만 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조급한 건가요? 이런 고민을 또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작년에 자양사동 부디 추천으로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여유 자금이 4억 원 정도가 또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부부의 또 성향 차이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많지 않아요? 많아요. 엄청 많죠,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투자는 여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못해. 항상 같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분은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남편을 데려오는 남편은 딴 데 보고 있어. 아니 다 아니면 그런 건 졸거나. 아니겠지만 진짜 왜 그런 걸까? 우리 엄마 아빠 얘기 같기도 하고 진짜로 왜 그런 걸까? 미스테리다. 어쨌든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답답한 경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지금 자양사동에 투자를 하셨다고 네. 그랬는데 어떤 분인지 제가 보면 얼굴 뵈면 아는데 근데 그 자양사동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막 강하게 네. 해서 했는데 그때 투자를 이제 뭐 다들 투자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다 한 소장님 믿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해요. 다.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죠. 사실 그 귀한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얘기를 강하게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저 믿고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또 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걸 봤어. 이게 어떻게 되냐. 자양동이 지금 거의 더블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는 걸 보니까. 왔어요. 네. 근데 역시 못해. 역시 못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는 신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진짜 신중해야 되고 잘 알아봐야 되는 거 맞지만 또 좀 민첩하게 빠르게 결단할 땐 결단하고 이런 것도 물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공평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면 전부 다 하면 전부 다 또 똑같이 돈 벌면은 그거는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버는 사람이 있고 항상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디님과 함께하는 구독자님들은 다 이제 그 부자가 되는 쪽에 속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 작년에 자양사동처럼 그러면 그런 투자처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죠, 당연히. 지금 하나의 흐름이, 네. 일단, 그 남편분한테 제가 이게 대신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는 믿고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의 흐름이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 지금은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야, 이거 혹시 또 시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되게 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네. 불확실성이 네, 좀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흐름은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데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그 파급 여파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조금 좀 늦춰보자. 속도를 좀 늦춰보자 있죠. 이러고 네.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시키겠다는 네. 의지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자양사동에서 그렇게 이익을 보셨으면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모아주택이라든지 그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것들을 네. 작은 거 하나만 해서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올라가 봐야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하나의 단지랑 똑같은 거예요. 재개발이나. 그리고 층수 규제도 풀렸으니까 그것도 빠르게 해준대. 네. 용적률도 올려준대. 그러니까 혜택이란 혜택이 지금 다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지금 뭔가를 하려고 네. 팔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지금 8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을 쭉 봤으면은 제가 재개발이 지금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자양동도 자양동이지만 거기는 일단은 내가 성공을 거뒀으니까 뭔가 다른 지역, 자양동 말고 조금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시청자한테 그 분이 가셨던 신당동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자양동도 사동에 그 모아주택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번 또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 그래도 이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그렇게 이제 뭔가 확정이 된 데들, 모아주택으로 한다는 거 확정이 된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노려서 들어가면 그때는 불안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이 지금 한 4억 원 정도라고 4억 하셨는데 이면은요. 가능합니까? 충분히 들어가고도 그래요? 남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도 남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집 사줄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게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오르지 않은 지역은 안 오르고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중심 지역에 한마디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라도 내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중심 지역. 그리고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이라도 중심 지역.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있다. 외곽으로 가지 마라. 네. 이걸 꼭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편분한테 잘 설득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여태까지 정말 올려놨던 그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내 말이 맞았구나. 부디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네. 분명히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득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도 된다고 하고 오히려
흐름상으로는 더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하니까 글쎄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좀 잘 설득을 해보시고 남편분도 차근차근 아내랑 유튜브 부디가 찍어 놓았던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의논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정이 된 지역이라든지 확실한 곳에 들어가신다든지 이왕이면 또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가 보자.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네.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좋아요. 저희가 전화 온 그 사연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직접 주셔도 우리 통화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이렇게 의견 대립이 조금 있지만 싸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시원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의논해 보시라고 특별히 저희가 커피 쿠폰 2장 쏘겠습니다. 마음 가라앉히시고 의논해 보시고요. 전화도 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민 타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많은 마니아분들이 생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부디 한수 오늘은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부디가 한수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제가 부동산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노하우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항상 모든 게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식을 그걸 못하고 실행을 못할 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면 부동산의 그 특성 중에 하방 네.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 하방 경직성. 밑으로 더 이상 어느 정도 선 이하로는 안 떨어지려는. 경직돼 있다. 네. 밑으로. 네. 금리는 반대로 상방 경직성. 이거는 어느 정도 선 위로는 안 올라가려고 안 하는 오르려는. 성격. 네,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큰 투자 수익을 낼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사실. 그럼요. 예. 네.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싸서 비싸게? 예. 정답은 일단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투자하면 돼요.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가장- 저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싸진 곳에 투자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좀 다른 얘기인가? 그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아, 그래? 방금 뭐라 그랬는데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샀어. 그것도 비슷한 얘기는 비슷한 얘기. 어쨌든 제일 어. 다시 정리. 제일 많이 떨어진 곳에 사라. 투자해라.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전제 조건이 중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심 지역.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막 가격이 뭐 30%가 떨어졌느니 아파트가 막 이럴 때 그때도 투자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제일 요즘은 어떤 사이트 가면은 다 과거의 시세에 다 나오잖아요. 다 있죠. 네. 현재 시세. 그러면은 과거의 시세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사라. 강남, 서초, 송파에 네.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30% 떨어져 있지만 네. 결국은 금융위기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그때 당시 원래 위치대로 갈 것이다. 100% 확신한다고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결과는 근데 사람들이 안 샀죠. 겁나서 안 샀지. 왜? 그 당시만 해도 네. 사라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샀죠. 근데 그 와중에도 투자한 분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외환위기 때 돈 버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위기가 온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자. 그치, 현금. 현금 가지고 있자. 그래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 떨어지니까 그걸 샀어. 이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 집 한 채 있는데 뭘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사러. 이렇게 사는 분들 있죠. 이게 떨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올랐어, 집이. 이 두 부류예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 때고 이럴 때도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더라라는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외환위기도 강한데 뭐 트라우마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도 다시 결국은 부동산이 또 회복이 네. 됐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더 올랐죠. 그래서 그때 뭐 오히려 가격이 오르니까 또 가격 오른다고 또 부동산 막 잡으려고 했던 기억도 있고 외환위기 때. 그래서 우리 소득이 이제 2만 불이 넘어서 이제 3만 불 시대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양극화가 돼요. 그래서 이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3만 불 넘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4만 불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양극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용법이라고 할까? 이런 걸 활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5억짜리 집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충격으로 해서 3억으로 빠졌어. 그러면은 그게 기다리면 다시 5억이 되고 그 이상 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면 다시 5억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에요. 네. 이건 뭐 정말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죠. 요즘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 뭐 철근, 너무 콘크리트 오르다고 뭐 하죠.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성남의 신흥 1구역인가요? 재개발구역 엄청 면적이 크거든요. 신흥 1구역도 그 공사 수주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대. 단가가 낮다고. 공사비가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5억을 넘어서 10억, 15억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단지 제가 이제 여기 참고로 보면은 음마아파트가 78년도 31평이 분양할 때 네. 전체 분양가가 2,092만 원이에요. 그리고 34평이 2,339만 원. 근데 그때 당시로는 또 비싼 거였죠. 그럼요. 그때 70년대. 국민주택 규모 이내로 지라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네. 2천만 원 넘겨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좀 과대 이 분양이다. 좀 높게 분양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평당 68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평당 68만 원? 꿈 같은 얘기죠. 근데 88년도에는 얼마였어? 8천만 원이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도 2,200만 원, 2,092만 원, 뭐 2,339만 원, 34평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다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고분양가야. 고분양 아파트야. 이거 국민 아파트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88년도에 또 8천만 원 분양 지금 하면은 뭐 10채도 살 것 같아. 그렇죠? 전세 끼고. 근데 그때도 너무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렇겠죠. 그 시절이 되면 비싸다고 네. 느껴요. 지금 20억이 넘어서 25억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네. 느끼죠. 또 30억이 가도 또 비싸다고 느낄 거고요. 항상 반복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기본 원칙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복한다. 예, 그래서 좋은 지역에 네. 괜찮은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가 된다는 거 하고 이 하방 경직성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야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네. 항상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억짜리가 10억 됐어도 10억짜리가 20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우리 여력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뭐 이 하방 경직성을 잊지 않고 있으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지는 이런 얘기는 그냥 한눈 귀로 듣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사면 그냥 예입니다. 5억짜리를 사면 중간에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에 의해서 회복을 하고 다시 그리고 더 올라간다.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무차별적으로 다 올랐다면 네.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중심 지역으로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옛날같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집이 뭐 폭발적으로 인구도 막 급등하고 집값도 뭐 집도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줄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양극화는 어쩔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닌가. 양극화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중심 지역으로 정말 입지를 고르고 골라서 중심 지역으로 되도록이면 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그래요. 저평가된 또 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부디의 한 수는 하방 경직성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아주 촌철살인 핵심을 짚는 한 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정원의 부동산 D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 언제 올라오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에요. 한 주를 좀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풀 영상, 한 1시간 분량의 풀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금요일 오후에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주중에는요, 매일매일 오전에, 이건 오전에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 오전에 짤막한 영상으로 매일 한 편씩 올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한 편씩 짧게 감상하시고, 또 금요일 오후에는 풀 영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감상하시고,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부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커피 한 잔 생각나실 때. 맞아. 또 커피가 생각나실 때 무조건 또. 맞아요. 언제든지 커피를 퀴즈 맞히시면 드립니다. 퀴즈 맞히시고 또 뭐 고민도 보내주시고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 못 드려서 지금 안달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주말 시작하면서 뭐 딱히 볼 거 없고 심심하고 요즘 경제 돌아가는 게 어떤지 특히나 부동산 상황 돌아가는 게 어떤지 궁금하다. 그냥 저희와 함께 매주 습관처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평일에는 뭐 화장실 가실 때도 그렇고 혼밥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짤막하게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 매일 언제든 전화, 이메일, 또 뭘 통해서? 네이버, 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에 댓글 보시면요. 저희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또 이메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부디 구독도 누르시고 또 뭐 눌러야 되죠?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 맞아,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새로운 영상 올라갈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DJ 한정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